호질은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입니다. 작품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호랑이의 뛰어남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선비 북곽 선생과 수절 과부 동리자의 가식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특히 북곽 선생의 가식적인 모습은 작가의 생각을 대변하는 호랑이의 시각에서 지적되는데요. 작품의 제목이 호질인 이유는 조선 양반 계층을 대변하는 인물인 북곽 선생에 대한 호랑이의 질책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북곽 선생은 선비의 전형이고 동리자는 연려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봉건적인 조선 사회에서의 모범상으로 여겨집니다. 호질은 바로 이러한 인물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풍자의 방식으로 꼬집는 작품입니다. 작품은 호랑이의 지혜롭고 위험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새 귀신들이 호랑이에게 잡아먹을 인간을 추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던 인간들로 창귀가 되어 호랑이를 따르며 도와주는 귀신들입니다. 각각 굴각, 이올, 육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호랑이가 허기를 느끼자 굴각은 술에 취한 인간을 잡아먹을 것을 제안하고 이올은 의원과 무당을 권합니다. 호랑이는 그런 인간들을 잡아먹을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데 육혼은 선비를 잡아먹을 것을 추천합니다. 한편 북곽 선생과 동리자는 정나라 어느 고을에 살고 있는데요. 북곽 선생은 나이 40에 벼슬을 하지 않고 유교 경전을 3만 권씩이나 펴내 황제의 사랑받고 제후의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동리자는 남편을 잃었으나 정절을 지키고 살고 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황제와 제후는 이러한 동리자의 고든 의지에 감동하여 마을 이름을 동리과부의 마을이라고 명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동리자 스라의 5 아들은 모두 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아들들의 아버지가 다 달랐기 때문인데 사실 동리자는 정절을 지키는 과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겉으로는 연려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복잡한 남자관계를 가진 동리자의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느 날 밤 동리자의 5 아들들은 어머니의 방에서 북곽 선생이 동리자에게 시를 읊어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북곽 선생과 동리자가 미뢰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연료로 알려져 있고 북곽 선생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비였기 때문에 조선 사회에서 그들이 같은 방을 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양반 사회가 지녔던 봉건적 가치인 청빈한 삶, 지조와 절개 있는 삶을 최우선으로 지키며 산다고 알려진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양반 사회의 가치를 대변하는 인물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내건 규범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북곽 선생과 동리자가 자기 모순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을 통해 당시 조선 양반 사회의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리자의 아들들은 북곽 선생 같은 선비가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없다고 믿으며 어머니의 방에 있는 존재는 북곽 선생이 아니라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아들들은 북곽 선생과 자신들의 어머니가 부정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우가 둔갑해 자신의 어머니를 꿰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여우의 신체 부위를 얻으면 부자가 되고 그림자를 감추며 애교를 잘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곽 선생과 동리자의 미래를 통해 조선 양반 사회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그러한 양반 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동리자의 아들들을 통해 당시 사회의 어리석음을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아들들이 방을 습격하자 북곽 선생은 몹시 당황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달아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가던 북곽 선생은 들판에 있던 똥구덩이에 빠집니다. 나이 40이 되기까지 관직에 나가지 않고 경전 공부에 열중인 선비 중의 선비, 북곽 선생이 가장 더러운 똥을 뒤집어 쓴 것인데요. 북곽 선생이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들고 보니 구덩이 밖에 서 있는 호랑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똥을 뒤집어써 우스운 모습이 된 북곽 선생을 불결하다고 크게 꾸짖는데요. 똥이 묻어 더러워진 북곽 선생의 모습은 도덕적 해이 상태에 빠져 타락해버린 양반 사회를 위의적으로 비판하여 풍자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북곽 선생은 호랑이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온갖 아첨을 떱니다. 이에 호랑이는
북곽 선생의 위선적인 모습을 질책하고요. 호랑이는 자신의 성품을 나쁜 것으로 여기는 인간의 생각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갑자기 바뀌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 없어 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자신의 성품을 나쁘다고 생각한 인간의 성품이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인간들이 도덕을 강조하는 한편 현실에서는 도덕을 지키지 못해 형벌을 받은 사람이 넘쳐나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이는 양반 사회가 내세우는 유교적 이념이 더 이상 현실에서는 신뢰받지 못해 사회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모범이 부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호랑이는 같은 종끼리는 차마 해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은 표범이라도 잡아먹지 않는데 인간은 기근이 닥치면 사람끼리 잡아먹고 전쟁을 일으켜 서로를 해친다고 지적하며 인간 사회의 부도덕함을 꾸짖습니다. 이에 북곽 선생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면서 악한 사람이라도 개과천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아부합니다. 호랑이는 그러한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북곽 선생을 잡아먹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북곽 선생은 한참 동안 계속 절을 하고 있다가 호랑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는데 이때 새벽 일찍 밭을 갈러 나온 농부를 만납니다. 농부는 북곽 선생에게 무엇 때문에 절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이에 북곽 선생은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조심하고 있다고 변명합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기 위해 성현의 말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한 것인데요. 이렇게 북곽 선생이 다시 위선적인 선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작품은 끝납니다. 호질은 인물들의 위선적인 속성을 드러내어 양반 지배계층의 문제를 폭로하고 풍자하는 작품입니다. 이는 의인화된 인물인 호랑이가 인간과 대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위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말부에 등장하는 농부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해석이 존재하는데 가식적인 선비의 모습이 피지배층의 시각으로 폭로된다고 보는 쪽도 있고 독리자의 아들들처럼 북곽 선생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인 인물로 보는 쪽도 있습니다. 어떻든 작품의 주된 초점에 있는 대상은 북곽 선생으로 대변되는 조선 양반 사회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표리부동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양반 사회의 도덕적 파산을 꼬집는 호질은 작자 연암 박지원의 대표적인 소설 작품이면서 중요한 풍자 소설 작품입니다.